시사 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어준 뉴욕타임스 김어준입니다. 포항 지역 인사들이 권력을 사유화한 영포회 사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포회엔 명단도 연락처도 없다는 해명도 나옵니다. 연락처가 없다. 그럼 텔레파시로 연락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모든 사태를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이들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나라를 휘젓고 있다는 걸 몰랐다면 직무유기이자 무능한 거죠. 그리고 알았다면 범죄입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와 재미를 장악한다. 김영민의 시사 장악 퀴즈.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입니다. 네, 오늘도 뉴욕타임스가 자랑하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가장 시간이 많이 남는 시사평론가 김영민 씨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몇 군데 방송에서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고정으로. 배신자. 예. 그리고 언제부터 나와요? 8월부터입니다. 8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서 네. 걱정이 됩니다만은 밝히겠습니다. MB 정부의 레임덕의 한 단면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방송사가 처지가 어려워지겠죠. 예. 사찰 없는 세상, 블랙리스트가 없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고 싶은 김영민입니다. 왜 저한테는 섭외가 안 올까요? 예? 아니 어떻게 지금 쉬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때려쳤습니다. 그 친구분도 3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올해 이제 뭐 접고요. 지금 이제 새 삶을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슬픈 스토리입니다. 공직사회 한 번도 바람짝도 들여본 적이 없다. 아쉬운. 슬픈 스토리.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말을 할 때는 내 MB 정권에 항거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시험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그래도 슬프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시험을 붙어놓고 나서 그래서 못 다니겠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 시험이 안 됐는데. 앞으로의 그럼 계획은? 앞으로는 우선 자본금을 번 다음에 이제 두 분이 그러면 같이 사업을 해볼까 하는데 슬픈 이야기.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거 얘기한 거는 어렵죠. 어떤 의류를 하시려고? 그냥 보면 뭐 메이커 같은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짝퉁. 이 사람들 말이야 짝퉁을 만들 생각을 거기 해. 레드오션이에요. 짝퉁. 그러면 홍콩 같은 데 좀 다녀오셔야 되겠는데. 예, 뭐 기술 연마차. 중국 짝퉁 시장도 방문을 저희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왕 짝퉁으로 할 거 제가 회사명을 제안하겠습니다. 영포산업. 영포산업으로 해주세요. 회장 이명박.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요 자기도 모르는 회사의 회장이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BBK. 그러니까 회장 이명박 이러면 돼요. 좋잖아요. 잘 될 겁니다. 너무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지고 있어요. 자, 상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품 아주 좋은 책 한 권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분이 또 앞에 계셔가지고 어느 지하생활자의 행복한 책 일기 윤성근 씨가 지은 책인데 왜 나오셨어요? 예? 책을 갖고 전달해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방청하시는 지금 저 책방을 운영하시는데 헌책방을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입니다. 이와 관련한 그런 좋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 뭔지 좀 소개를 해주셔야죠. 읽어봐야 방금 배달된 거라서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좋대. 읽어봤어야지. 자, 그리고 역시 한겨레 곽윤섭 기자, 사진 기자가 만든 이제는 테마다. 자, 이것도 준비가 돼 있고 이번에는 나를 찾아가는 15가지 이야기. 나는 나야 그렇지 준비가 돼 있고 명서 이제 반일에 올랐습니다. MB 똥꾸 하이키. 제가 지난주에 이 MB 똥꾸 하이키 인쇄 출연료 다 합쳐봤더니 한 195만 원 됐습니다. 요거를 전부 다 약속대로 기부했습니다. 중앙대학교 노영수 군에게. 기부했습니다. 공치사 하는 것 같아서 참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노영수 군을 외롭지 않게 할 그런 의무가 우리 어른 세대에게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 추모사업단의 이노님께서 한겨레신문 1년 구독을 저에게 좀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정성스럽게 신문 구독 협찬을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또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를 사랑하는 응암동 이씨입니다. 한겨레 신문과 한이TV가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는 저에게 생각하는 일상을 제공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사는 집 아래층에 젊은 부부가 쌍둥이 아들을 낳아서 어렵지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부부에게 꼭 한겨레 신문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쌍둥이들이 초등학교 갈 점 더욱 행복한 교육 환경을 기대하면서요. 이렇게 보내주신 분, 이분께 저희가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유모 씨께서 5명의 구독 신청을 해주고 싶다. 또 이렇게 연락을 보내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조중동 신문의 왜곡된 보도를 보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올바른 정보와 왜곡되지 않은 뉴스가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5명에게 1년 동안 구독 신청을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조선일보 사보를 봤습니다. 야,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경기도에서 기업하시는 어떤 분이 말이죠. 사립대 강의 갔다가 좌파 신문들만 진연된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조선일보 보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다. 형편 어려운 사람들 이제 구독료를 대납해주겠다. 한이TV를 본 것 같습니다. 여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이드 피플에서 협찬이 더 들어왔는데 단편 영화 VOD 영화관입니다. 한겨레 신문 지면에도 소개되고 있고 한이TV에서 주 2회 그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데 영화 무료 관람권 협찬하셨습니다. 단편 영화 VOD 5편을 볼 수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작품들이다. 저는 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라피자. 라피자 체인을 내면 어떨까? 로피자로 되는 거예요? 짝퉁? 로피자 짝퉁으로. 라피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고 있고 또 머니플랜. 빠질 수가 없죠. 머니플랜이 오늘도 저희와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퀴즈로 들어가 볼까요? 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제 함께 하시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그 친목단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회원 명단이나 연락처 이런 것들이 되게 있게 마련인데 이때 전 영포 회장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1번 우리에겐 블랙리스트가 없습니다. 손석희 씨를 고소하겠습니다. 2번 우리에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끼리 연락해 만났습니다. 3번 각하께서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4번 리스트 관리 및 모임 연락 같은 업무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5번 리스트 필요 없어요. 매년 11월 마지막 금요일 밤 이명박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는 영포빌딩 앞에서 만나거든요. 하나, 둘, 셋. 부평 2번. 아니 보통 이제 교회 가면은요 성가대 심지어 어린이 모임에서도 리스트는 있기 마련입니다. 아니 무슨 단체인데 100명 정도 된다면서 서로 명단 연락처가 없으면 뭐 봉화로 연락합니까? 서로? 봉화로? 텔레파시 하나? 누가 회원인지 어떻게 얼굴에 영포라고 쓰나? 우터보스에 영포 써있나 여기다? 바보 같은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거짓말에 좀 성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영포회가 뭐 조직적인 뭐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영포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용해 먹는 사람이 이제 문제이긴 한데 여간 그 이명박 대통령과의 연관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무서워서 그래. 쫄아가지고 여러분 하도 많이 기억하십시오. 당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빌딩 이름이 영포 빌딩입니다. 영포 빌딩. 또 하나 있는데 영일 빌딩이에요. 영일 빌딩. 아니 그리고 그 영포의 고문이 친형입니다. 상득이 형. 친형이고 거기 또 주요 회원이 시중이 형. 형님, 멘토. 멘토. 근데 본인은 몰랐다고 그래. 이 활동에 대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이번에 그 민간인 사찰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이인규 씨인데 또 이인규 씨가 또 보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청와대 이영호 비서관이라고. 에브리바디. 영포 회원은 아니더라도 영포 준 회원급은 되는 영포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당한 어떤
인맥이 얽혀 있는 그런 네.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뭐 저런 얘기도 했잖아요. 민간인인 줄 몰랐다.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또 하나 더 재밌는 해명을 했습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이 나는 그 사실은 공무원만 이제 공직자만 이렇게 사찰을 했는데 난 국민은행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찰당한 분이 국민은행 하청업체 아닙니까? 네. 국민은행이 아직까지 국책은행인 줄 알았다. 근데 국책은행에서 민영화된 게 김영삼 정부 때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직윤리지원관인가요? 말도 안 되는 직함. 예, 그렇습니다. 공직 비리지원관이라고 봐야 되죠. 이 양반들은. 그리고 이 양반 도망갔잖아요. 국회에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 나오니까 예. 잽싸게 도망갔죠. 배가 아프다고 왔는데 네. 나중에 또 혈압 때문에 갔다. 요런 거는 현행범이 경찰을 만났을 때 하는 짓이거든요. 예, 그렇죠. 현행범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또 그렇게 배 아파서 갔다라고 막 두둔해 준 사람이 누구냐? 네. 박영준 씨입니다. 박영준 씨가 또 사실은 그 언론에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그렇습니다. 네, 뒤에서 국무총리실, 예전에 네. 국무조정실이라고 했는데 국무총리실 차장이죠. 근데 실장이 누구냐? 권태신 씨인데 이 사람한테 뭐 공직윤리지원관이 뭔 일을 했는지 보고조차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모 비서관의 경우 이 선진국민연대인가요? 대선 때 MB 외곽 조직이었습니다. 네. MB 후보 외곽 조직이었는데 이 사람이 일개 비서관인데 말이죠. 한 달에 한 번씩 KT 포스코 회장 그리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그리고 우리은행장을 불러다 놓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면서 조만간 아는 형이 갈 거니까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아는 형이 가요. 가가지고 우리가 좀 돈이 모자란다. 지원해달라. 이렇게 삥 뜯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어디서 들은 얘기라는 것도 아니고 한겨레 경향에서 보도한 게 아니라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예. 조선일보도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요건으로 예. 사실은 예. 이 정권 내리막길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방증이라는 걸 사실은 이렇게 사조직 갖고 이렇게 정권이 흔들리는 상황은요 거의 이제 정권이 거의 막바지. 이제 검찰이 여기서부터 야금야금 물고 들어가가지고 예. 보통 정권 말기에 예. 다 조지죠. 예. 대통령을 제외하고. 네. 막장이 너무 빨리 왔습니다. 선거 한 방에. 얼마나 좋아. 나도 예. 요 변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새 나오는 이제 변명들 자체가 뭐 아무 의미 없이 자기들 생각 안고 던지면 알아서 뭐 정리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 100명 되는 조직 자체에 대해서 굳이 뭐 해명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고 있으면 너희들이 캐봤자 아직 스스로들 무너졌다는 생각을 못하고 너희들이 캐봤자 얼마나 캐냐 오히려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예. 아까 다 한 얘기가. 자 그러면 그 짝퉁 사업을 준비 중이신. 거의 내가 없다고 봐야죠. 짧으니까 좋네요. 좋네. 이분들한테는 그 이야기는 묻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속 진행이 더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2번 문제 함께 하시죠. 2번 문제입니다. 박미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정두원 한나라당 의원을 만나서 부적절한 인사청탁을 했다는 설이 있었지요. 이런 박미석 씨를 박영준 국무총리실 차장이 수석으로 앉혔다는 설 또한 컸고요. 박미석 씨가 정두원 의원에게 한 것으로 알려진 발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1번 오빠 나 못생겼어. 대통령께서 좋아하지 않겠어? 2번 오빠 나 숙대 나온 여자야. 3번 오빠 나 제자의 논문을 여러 번 표절했어. 이 정도면 MB 정부에서 충분한 스펙이 되지 않겠어? 4번 오빠 나도 오렌지라고 발음하지 않고 어린쥐라고 해. 영어 발음 죽이지 않아? 5번 오빠 나 이번에 안 시켜주면 울어버릴 거야. 하나 둘 셋. 부평 5번. 2번. 예. 좀 선물을 안 드렸네. 뭐 분배하죠. 예. 네. 분배. 예. 적당히 좋은 가져왔어요. 책. 예. 대박 났네. 자, 이 오빠 나 이번에 안 시켜주면 울어버릴 거야. 이렇게 네. 정두원 의원 정권 실세한테 찾아가서 박미석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와가지고 본인이 아주 펄펄 뛰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실명을 깐 중앙선대위가 사과문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그 이야기가 있었다는 그런 설 때문에 아주 온 나라가 크게 경악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정두원 의원과 네. 박영준 국무실 차장. 네. 네. 이 박영준 씨를 사실 일반인은 잘 몰라요. 노출이 안 모르죠. 되니까. 예. 근데 이분의 전력이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의 형, 상득이 형. 네, 상득이. 예, 상득이 형의 보좌관을 예. 15년 했죠. 15년. 네, 10년 했죠. 했어요. 예. 15년까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10년 넘는다는 건 확실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상득 라인을 거기다 팍 꽂아놓고 네. 네. 권력을 사유하고 있다. 음. 이런 식의 비판을 정도원 의원이 했죠. 네, 그렇죠. 왜냐? 자기가 물 먹었거든. 자기도 나름대로 그 실세 네. 한 축이었는데 어이 상등 라인만 잘 나가니까 네. 난 이거 뭔가 하면서 이제 딱 꽤 문제가 좀 커졌다가 예. 결국은 이제 졌죠. 예, 좋습니다. 예. 예. 져서 깨갱하고 예. 정도원 의원이 접었습니다. 나중에. 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이제 박영준 씨가 부상하니까 정두원 의원 드립을 치더군요. 네. 예.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다. 내가 뭐라고 그랬냐? 예. 진실은 다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런 얘기를 네. 했습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2년 전에 막으려고 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막으려고 했다. 예. 어쨌든 권력 투쟁이 한번 불었었는데 예. 형님이 이겼죠. 당연히 대통령 형님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박영준 그 실장이 실장이 아니라 이제 차장이죠. 이 양반이 그 MB 정부 초기 인사는 다 이 양반 손으로 이제 이 양반 손을 거쳤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았죠. 네. 또 그리고 이번에 인적 쇄신안 이거를 이제 박영준 차장이 만들어 가지고 청와대 갖다 보고를 했는데 이걸 지켜본 수많은 안티 박영준이 여기저기 다 이제 말하자면은 이거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 인간 또 전횡을 일삼고 있다. 이거 막아달라. 사실은 그 뒤에 있는 형 상득이 형을 뭐라고 하고 싶은데 상득이 형은 뭐라고 못하고 예. 네, 애꿎은 예. 애꿎은 박영준 차관만 예. 네. 차장만 네. 지금 씻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비겁한 짓이죠 사실은. 예. 네. 사실 그 자기들끼리도. 박미석 수석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정두원 의원한테 찾아와가지고 오빠 나 안 시켜주면 물어볼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정두원 의원은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MB 정부에서 요직을 노리고 있나? 막 이렇게 기가 막혀 했었는데 수석이 된 거예요. 네. 알고 봤더니 박영준 작품이더라. 이제 라고 이게 하는 이야기가 예, 있었습니다. 보도됐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문제로 낸 겁니다. 이렇게. 예. 못 들어보셨죠, 박영준 차장? 예. 네. 그 언론에 노출 굉장히 오랫동안 안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잠깐 정두원 의원 그러니까 초기에 네. 정두원 의원과 박치기 할 때 네. 잠깐 등장했다가 한 2년 가까이 예. 거의 등장 안 했습니다. 예. 요즘에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도 좀 정리를 해보면은 민간인 사찰을 한 사람이 이인규 씨 아닙니까? 네. 이인규 씨를 움직인 네. 배후 그게 누구냐? 박영준 씨다 이런 얘기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뭐 아니라고 극구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극구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죠. 예. 네. 이런 사건 일어나고 한 2주 지나고 나서 해명했 나 아니다. 네. 네. 그동안은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네. 그리고 그때 그 병원으로 도망간 이인규 씨에 네. 대해서도 변명을 해줬죠. 병원으로 간 저 거. 배가 아파서 갔다. 병원으로 갔다. 예. 병원으로 안 갔다고 하죠? 병원에도 알아봤더니 예, 뭐 병원에 안 갔다고 합니다. 온 일이 없다 이렇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권의 그 내부 권력 싸움 암투가 대단합니다. 정운찬 총리를 갖고도 지금 아주 얘기가 많은데 정운찬 총리가 말이죠. 네. 지지난주 토요일에 이명박 대통령을 찾아가서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지 말라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보도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청와대 한 핵심 관계자가 네, 누군지 핵관. 모르겠습니다. 예. 한 핵심 관계자가 언론에다가 그래서 이 대통령께서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그렇게 보도됐어요. 그게 보도가 네. 됐어요.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정운찬 총리가. 언제 수리가 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 역시 누가 그런 얘기하고 다니냐고 이렇게 질책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건 한마디로 정운찬 총리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 그렇죠. 세력이 있다. 그 자리에 자기 편 총리를 예. 앉히려고 혹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세력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콩가루 집안되고 있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인규 씨 문제로 인해서 불거졌는데 박영준 차장에 대한 그런 견제, 이것도 정말 볼만합니다. 어쨌든 예. 정운찬 총리는 예. 역시 오리알이 돼 있어요. 이인규 씨 관련해서 지금 뭐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검찰이 정말 여실히 그 자신들의 본질을 보여줬습니다. 그 총리실의 민간인을
아니 지들이 뭔데? 불법적으로 사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경찰에다가 이첩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당연히 검찰에 수사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경찰로부터 받았어요. 그래 놓고는 기소유예 처분이었나요? 하여튼 무슨 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간 그렇다면 본인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총리실이 월권했다는 거. 알죠.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래 놓고는 또 조사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민간인을 사찰했는지.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게 권력이 자빠지고 있느냐 안 자빠지고 있느냐. 검사님들 저한테 섭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마음껏 소신 있게 독립적인 검찰의 수사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요 2번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발언하실 거 있으면. 발언이 안 되면 질문도 좋고요. 저는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왔습니다. 네, 어쨌든 뭐든지 입 밖으로 내면 다 슬픈 이야기가 돼요. 웃기려고 물어본 건데 돌아오는 거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로. 슬퍼집니다. 예. 자, 그래 그러면 3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왜 우리에겐 A, B 같은 사람이 없는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A 인사와 B 인사는 누구일까요? 1번 남철, 남성남 2번 김유찬, 김경준 3번 김어준, 김용민 4번 이광재, 안희정 5번 차지철, 박종규. 하나, 둘, 셋. 이명박 대통령이 말이죠. 왜 우리에게는 이광재, 안희정 같은 사람이 없는가 이러면서 부러움을 표시했다는 뭐 이런 이야기가. 누굴 탓합니까? 예. 자기를 탓해야죠. 네, 그래서 저기 네. KBS 그 새노조 파업 가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 대통령께 안희정, 이광재가 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했습니다. 유유상종인 거죠. 네. 기본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명박 정권의 주변 인물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익 결사체이기 때문에 떡고물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예. 네. 다른 사람을 탓할 게 없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 옆에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자기 때문이죠. 네. 누굴 탓합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강만수 이동관으로 좀 만족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이번에 그 이인규 씨 사건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광재, 안희정이 붙을래야 붙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이인규 이 사람 보고 어설픈 것들이 까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꼬리를 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네. 그 안희정 이제 도지사죠. 예. 안희정 도지사가 그 대선 자금, 네, 그것 정치 자금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감옥 갔죠. 네. 문제가 한참 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나와서 네. 그 문제에 대해 TV 국민과의 대화에 나와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동지다 그 사람이. 동업자. 네, 동업자다. 예. 이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한 정치적 부담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 뭐 감옥 갈 거 다 갔지만은 끌어안아 준 겁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보통 모르죠. 예. 그렇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다 자기는 모릅니다. 스스로 네. 그런 자격을 보여주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 올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 열정적으로 도전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광재, 안희정을 얘기하는데 왜 근데 이광재, 안희정을 이렇게 못 살게 굴죠? 예. 정말 못 살게 맞아요. 군다는 얘기가 그 주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못 살게 굴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번에 안희정 씨한테 그 별 공식적인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서 지원금을 보냈는데 이것 관련해서 상당히 자기 주위에 뭔가 자꾸 압박이 들어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압박이 들어온다? 그럴 얘기를 하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압박이 들어오는 기분이 느껴진다. 기분이 느껴진다. 네. 예. 구체적인 얘기는 네. 2년 반 뒤에. 압박은 화장실 갈 때도 느껴지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넘어갑시다. 괜히 얘기했네. 예.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인사 스타일, 통상 이제 믿는 사람들한테 화끈하게 이제 믿어주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네. 자기가 불리한 건 다 몰라요. 다 떠넘겨. 예, 그렇습니다. 좋은 건 자기가 다 가져요. 예. 네. 제가 좋은 건 다 자기 때문에 된 걸로. 국회의원 선거할 때 이명박 후보를 도왔던 사람과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를 도왔던 사람들 겹치는 사람이 몇 명 있느냐? 10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이광재 안희정 분수를 모르고 그런 사람을 찾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예,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광재 도지사가 말이죠. 네. 지금 뭐 관사를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계속 저기는 이제 도지사 도종을 뭐 진행하겠다. 저기 네.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겠다 해가지고 네. 며칠 동안 찜질방에서 숙식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찜질방에서요? 도지사가. 도지사가. 예. 현 측근들이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한테 온몸을 다해서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충성의 결과가 이겁니다. 야, 니들보단 쟤네들이 낫다. 예. 우리 저 참모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충성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이런 죽은 모시지 마시고 양심선언하시고, 예? 반 MB 투쟁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침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같이 쑥 침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동관 우리 수석하고 같이 촛불 집회를 한번 참석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MB 퇴진. MB 퇴진. 네. MB 아웃. 네, 우리 이동관 수석이 미친 소 너나 먹어 이런 거 편 만들고 말이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집회에 나오면 예. 맞습니다. 그거 들기 전에.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자신의 양심과 또 그동안 뭐 교수니 뭐 언론인이 그동안 걸어왔던 모든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MB 품에 안겨가지고 온갖 못된 짓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 예. 정말 2년 반 뒤에는 어떻게 살지, 예. 걱정이 됩니다. 제가 걱정해줄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 사이에 많이 챙겨가지고 예. 떵떵거리고 살 거예요. 챙길 수 있을까요? 하여간 정권 말기 현상은 뭐냐면은 이 측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다. 곧 이 정권은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최대한 이익을 챙겨야 되겠다. 이거거든요. 검찰이 그런 게 제일 민감해요. 네. 검찰이 이 권력이 흔들린다 싶으면 예. 제일 먼저 수족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예. 수족을 착착착 자르고 그리고 이제 목을 제어요 들어가죠. 네. 우리는 건들면 안 된다. 예. 우리가 서로 잘못한 게 그동안 있었더라도 네. 그렇게 살아남죠 보통은. 네. 이제 기운다 싶으면 그쪽에 바로 달라붙게 되는 거죠. 네. 자기들 줄을 타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4번 문제 함께 하시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방송인 임백천 씨는 이병순 KBS 사장에 취임한 이후 첫 개편에서 K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발탁됐습니다. 그런데 임백천 씨는 그해 총선에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다음 중 임백천 씨가 선거운동하며 했던 발언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나경원 의원이 너무 아름다워 잠이 오지 않아 2번 나경원은 아직은 기획된 아이돌입니다. 여전히 숙제 검사 받는 아이, 결제 얻는 직원입니다. 3번 여러분이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이제 그만 고생하셔도 됩니다. 4번 나경원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주어가 없지요?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5번 여러분 이 선거운동을 해야만 제가 KBS의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평 3번. 부평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답을 말하세요. 2008년 11월에 이제 KBS가 이제 개편을 했습니다. 이병순 사장이 들어서고 정윤주 사장 내쫓고 이병순 사장이 들어서고 첫 개편을 했는데 이때 그 정관용 씨가 잘렸습니다. 정관용 씨가 사실 굉장히 객관적으로 했는데 KBS 내 그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PD가 정관용 씨는 저 사람은 기회주의자다, 회색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기계적인 하여튼 뭐 아주 자로잰 듯한 기계적인 중립이 아니라 자로잰 듯한 그런 중립 노선을 취했던 정말 토론 사회 달인이죠. 네. KBS가 배출한 최고의 그런 사회자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런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명목상으로는 돈이 없다. 그렇죠. 이거였습니다. 외부 인사들을 MC를 쓸 수 없다. 네. 네. 그래놓고 그 개편에 임백천 씨가 시사 프로그램, 시사 터치입니다. 프로그램 이름이 그 MC로 들어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임백천 씨가 예. 외부 인사가 아니라 예. 네.
아, 우리 편이다. 패밀리였다. 가족이다. 아. 그걸 드러내는 거죠. 예, 네. 임백천 씨를 직접 거명해서 참 죄송합니다. 당사자께는 뭐 이건 나쁜 사람도 아니고 네. 방송인으로서 또 음악인으로서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거 계산은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 KBS를 얘기하기 위해서 본인이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임모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아는데. 그걸 다 아는데 네. 이미 또 저건 방금 보신 필름은 다 MBC를 통해서 방송이 됐던 내용이고요. 최근에 그 김미화 씨가 KBS 안에 블랙리스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KBS가 고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블랙리스트가 없다면은 김미화 씨를 출연시키면 될 일이지 김미화 씨를 고소할 일은 아니죠. 그 사실은 그 KBS 노조에서 비슷한 얘기를 먼저 했었죠. 그렇죠. 네, 예. 몇 달 전에 예. 그 임원회의 때 왜 예. 논란이 되는 예. 출연자를 내보내느냐라고 네. 김미아 씨를 사실 문제 삼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 때문에 블랙리스트 얘기가 최초로 불거진 거 아닙니까? 예. 그 네. 뭐 문건이 없다 이게 KBS에 놀린 것 같은데 네. 지금 원래 블랙리스트는요. 예. 문건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 몇 명이나 된다. 뭐 수백 명이 되면 모르겠지만은 네. 몇 명밖에 안 됐는데 블랙리스트가 네. 꼭 문건으로 있어야만 블랙리스트입니까? 출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 블랙리스트인 거죠. 사람들 머릿속에. 저는 근데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말이죠. 저도 그 안에 분명히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김재동, 뭐 정관용, 윤도현 얘기 나오는데 내 이름 한 번도 거론이 안 되네. 왜 이럴까? 이유가 뭘까? 당연하죠.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무리 무명이라도 아니 실속도 없어. 내가 유명 인사라도 되면은 이거 잘려도 영광인데 잘려도 이게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최초의 블랙리스트 넘버원은 우리 김어준 씨다. 예.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 자, 뭐 저는 이 KBS 이 사태를 보면서 말이죠. 이분이 또 생각이 납니다. 실명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잡혀갈 수가 있으니까. 또 KBS 사측과는 무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KBS 안에서 벌어졌다는 소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냐? 외부 진행자입니다. 이분이 이병훈 사장이 들어서자마자 이 KBS 사내에 자기가 알고 있는 좌파 성향의 PD 작가 출연자 이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KBS 고위층에게 전달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 딴 사람들한테 들은 게 아니라 KBS 직원에게 이제 들은 건데 그분이 근데 요즘에 KBS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이것이 연관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KBS 내부자도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인데. 연예인이니 뭐니 이 직종을 딱 제가 말하면은 드러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방송국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왜 연예인이나 매니저나 많죠. 기획사 사람들이나 그 외에 또 있습니까? 뭐 많죠. 뭐 정치인도 있고 뭐 전문가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이 전체를 드러내야겠어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KBS의 그 내부 직원들이 몇몇이 이를 갈고 있습니다. 정권 끝나면 보자. 이런 지금 마음을 먹고 있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궁금해졌는데 점점 궁금해 안 해지고 있어요. 예. 어쨌든 그 김미아 씨를 고소를 했는데, 김미아 씨가 이제 블랙리스트를 거론하면서 된 건데, 기본적으로 블랙리스트 이야기는 사실 KBS 노조에서 먼저 나온 것이고, 그렇죠. 신노조에서. 그리고 그 정황은 사실상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게 드러난 거죠. 어떤 특정인이 출연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문제 삼았으니까 그 사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출연도 아니고 나레이션이었죠. 겨우 목소리만 나왔는데도 문제 삼는데 못 나온다는 얘기죠. 그 KBS의 콘텐츠 본부장이 그 중앙일보에다가 기고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출연진 선정은 전적으로 PB의 권한이다. 제가 웃었습니다. 진짜 그런지. 요즘은 이제 청와대의 권한이죠. 전적으로 청와대의 권한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여자애가 PD들에게 권한이긴 한데 최종적으로 결제는 받게 되죠. 결제 과정에서 빨간 줄로 쫙쫙 그었던 그런 분들은 좀 가슴이 뜨끔해야 되는데 이병순 사장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 어떤 PD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장님 선고까지 해주세요. 이랬다는 겁니다. 너무 간섭을 하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답니다.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은
5번 문제 함께 하시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40년이 됐습니다. 국가 경제 발전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칭송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부작용과 폐단도 적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부동산 투기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서울 시점인 양재동은 현재 평당 5천만에서 6천만 원인데요. 개발 이전엔 평당 얼마였을까요? 1번 29만 원, 2번 200원, 3번 70원, 4번 747원, 5번 21,818원. 하나 둘 셋 할 필요 없죠? 뭡니까 답이? 1번. 아니, 이분은 뭐 답을 다 맞춰. 자, 공사비 한 430억 들여가지고 그때가 이제 430억이면요. 그 당시 도로 건설할 당시의 국가 예산의 23.6%라고 합니다. 한 4분의 1을 여기다 쏟았는데 야당에서 반대했죠. 근데 야당의 반대 논리를 무릅쓰고 박정희 대통령이 뚝심을 갖고 추진한 끝에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다. 막 이렇게 칭송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조중동의 예. 고정 레파토리죠. 그건 결국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뚝심을 갖고 추진하는 4대강 사업. 네. 이것도 나중에 보면은 잘된 사업이라고 할 것이다. 그걸 이런 차원에서 쓰고 은연히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함축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당시에 그 무조건 반대 논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야, 이거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반대 합리적인 논리였다. 시작이었어요. 예.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했던 문제들은 다 사실상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됐죠. 그렇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당시 그 세계은행도 그랬습니다만은 그 경부 라인은 네. 사실은 일제가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라인이다. 근데 이미 철도가 있는데 거기다가 고속도로까지 만들면은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동서를 하자. 그렇죠, 먼저. 동서. 동서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하자. 이렇게 서울에서 해서. 강릉 또 광주에서 포항 이런 라인을 만들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개무시하고 서울 부산 부산 서울 라인을 만들었던 거죠. 대구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구 부산 라인을 먼저 뚫어주죠. 예. 자,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또 그래서 실제 지금까지 강원도 낙후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상대적으로. 농촌 공동화 현상을 부를 것이다. 아니나 네. 다를까? 예상했죠. 예. 네. 이게 서울에서 지방 가기도 좋아졌지만 지방에서 서울 가기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서 지방 갈 일은 별로 없고 예. 지방에 서울 갈 일이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집중화, 예. 농촌 공동화가 문제일 것이다. 예.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현실화됐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또 하나 논리가 뭐냐면 부동산 투기가 아주 극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러니까요. 지금 양재동 1965년에 서울 양재동 같은 경우는요 어땠냐면은 완전히 논과 밭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도 안 가요. 버스도 사람이 안 사니까. 그래서 버스가 어디까지 왔냐? 동작동 국립묘지까지 갑니다. 그러면 말죽거리 사는 사람들, 양재동 사는 사람들은 국립묘지에 내려서 거기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경부고속도로 성공 신화는 조중동이 상징조적해낸 면이 많은데. 그렇죠. 이런 거죠. 그 당시의 반대가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인 반대였을 뿐만 아니라 예. 남북이 아니라 동서를 먼저 하자라든가 선호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네. 도시 공동화, 그러니까 농촌 공동화, 네. 도시 집중 현상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놓고 하자라든가 사실은 합리적인 지적이었는데 네. 그걸 뭉뚱거려서 예. 무조건 반대했는데 성공시켰다. 네. 이렇게 포장하고 있고 그게 사실은 주류 언론이 오랫동안 배포했기 때문에 네. 지금도 먹히는 논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생긴다. 개발 정보가 막 뿌려지면서 평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뛰더니 지금은 평당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된 거예요. 100평이면 50억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누가 샀느냐? 그 지역에 사는 농민들에게서 개발업자들이 네. 다 개발 산 거고. 정보를 가장 먼저 취득한 자들,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여전히 주류를 형성하고 있죠. 이 사회에. 그래서 강남에 살면서. 강남의 졸부가 탄생한 것이고요. 네. 예. 그분 중에 한 분이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닥치고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것을 막 띄우고 있는 조중동을 보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닥치고 4대강 건설이
메시지가 읽혀집니다. 예. 일단 닥치라고 할 때는 또 꼬문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4대강 보가 균열이 생겼다. 예. 이 보도를 혹시 보셨습니까? 아,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까? 아주 조그맣게 났어요. 예. 조그맣게 났고 그 민주당 소속의 김진애 의원이 예. 현장 달려가서 이제 확인했는데 제가 사진을 봤습니다. 예. 보라고 생각해서 물길을 잠시 막는 조그만 보. 예. 댐이에요. 사진을 보면 거대한 댐입니다. 이게 무슨 보야? 사진을 보면 산더미만한 콘크리트가 강물을 막고 있는데 그거 거의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 상단에 졸속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균열이 갔는데 국회의원들이 달려가니까 균열을 발라버렸어요 또. 뭔가로 발라버렸어요. 그래서 그 조사단들이 예. 막 뒤지다가 보니까 일지에 그걸 다 못 지운 거라. 일지에 어느 날 보니까 균열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들켜버렸네요. 그게 다시. 구라와 조작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이 정권의 실체가 그대로 녹아 있다. 큰일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고 떠드는 동안 댐을 세우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우리가 보에 가서 한번 좀 방송해 보면 어떨까요? 보에 가서.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나도 그림이 안 그려져. 그러니까 저 네. 그 잠실대교 보면은 잠실대교에 있는 그 잠실보. 그렇게 물 바로 위에 간신히 나와 있는. 뭐 그냥 계단 하나 있는 정도 이렇게 생각을 그게 하는데. 아니에요. 댐이다 이거죠. 수십 메타짜리 댐이에요 완전히. 네. 여기까지 뭐 문제 다 풀어봤고요. 자, 지난주 정답 지난주 그 퀴즈 답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도 처음이에요. 여러분이 MB라면은 운하가 이 나라 경제에 점점점 이 파나마 운하 가서 얘기했던 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겠는가 이런 답을 구했는데 말이죠.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까? 녹화는 또 목요일입니다. 이틀 만에 답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안 올 수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답이 좀 늦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하여간 보시는 족족 여러분들 좀 많이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실 때는 반드시 이름 연락처 남겨주시고 파나마 운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이명박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 보고 네. 파나마 운하가 잘 되니까 우리도 운하 지어야 된다는 의미로 말을 꺼냈다가 이제 점점점을 한 거잖아요. 네. 그게 파나마는 나라 자체가 운하예요. 그렇죠. 운하 빼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그 가운데 예를 들면 LA 향해서 뉴욕으로 간다 그러면 삥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는 운하가 생기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죠. 효율적이고 거기는 관문이에요. 문 그냥 관문이고 우리는 그럼 운하를 어떻게 돌아야 되는 겁니까? 삥 돌아갈 데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어딥니까 저기 충주인가요? 제천인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로 들어가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낙동강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럼 중국에서 배가 그냥 일본으로 가면 되는데 반드시 좀 거쳐서 들어와서 막 지랄을 하고 거기를 30몇 시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지고 낙동강으로 가서 힘들게. 자 그럼 이번 주 시청자 퀴즈 보시겠습니다. 시청자 퀴즈입니다. 만약 부부젤라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치름을 낼 수 있는 악기라면 어떤 노래가 연주될 때 이 사진과 잘 어울릴까요? 만약에 부부젤라로 노래를 연주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MB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MB가 어떤 노래를 연주하면 좋겠는가? 뭐 이런 질문입니다. 글쎄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런 거 어떨까요? 어쨌든 보내주시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재빨리 소감 한마디씩 짧게. 2년 뒤에는 지금 이 스튜디오 분위기처럼 그렇게 슬프지 않았으면. 2년 뒤에는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쪽 스튜디오 분위기 관심 없습니다. 갈 거예요 우리가. 갈 거예요. 한겨레가 케이블 하나 따낼까요? 케이블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뭡니까 투자가. 그래서 여기가 없어지고 한겨레 케이블 방송이 생기지 않을까. 그럼요. 한겨레가 보도 PP 이렇게 진출하게 되면은 가장 주목받고 시청률이 높은 방송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거기 가 있을 겁니다. 그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아, 저 친구 따라서 이렇게 좋은 구경도 하고 이렇게 좋은 말씀도 듣고 이분은 확실히 구경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잘 나가가지고 말이죠. 이거 후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BBK 어페럴. 네. BBK 어페럴.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이번에는 슬픈 얘기가 아니라 밝은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